네 번째 볼까요? 자, 스포츠 또는 스포츠 윤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 아곤과 아레테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중에서도 아레테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듣고 배우겠지만 여기서 이 나에 있는 아레테는요 탁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꼭 외워두세요. 아레테는 탁월성이다. 탁월성에는요 신체적인 탁월성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탁월성도 우리가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날이 잘 설어 있는 칼을 비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칼의 날은 굉장히 날카롭죠. 아주 얇은 종이도 이렇게 잘라낼 수 있을 만큼이나 칼의 날이 굉장히 설어 있어요. 그래서 칼은 그 자체가 뭐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기도 하고 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칼은 항상 칼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칼은 또 칼을 집에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 칼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대요. 그래서 칼을 가정에서 보관할 때 나름의 규칙과 또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칼을 직접 보관해 본 적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탁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이 움직여야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칼이 가만히 있어도 그 탁월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으로 봤을 때 사람에게의 탁월성은 뭐죠? 내가 나가서 이렇게 뭐죠? 주먹질을 한다거나 그래서 힘을 막 과시해야지만 탁월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초등학교 이하에 다니는 꼬맹이들이 하는 어떤 그 본인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이제 성인이 되어지고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의 탁월성은 자기의 힘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재되어 있는 그 탁월성 그 자체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스포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탁월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스포츠인데 그것이 지나친 경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인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그 탁월성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스포츠가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이 아레테라는 것은 탁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윤리를 공부하면서 다 뭐 중요하지만 그 중에 1번으로 중요한 것이 이 아레테라는 용어예요. 아레테와 같이 따라오는 용어가 아곤인데요. 아곤은 경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 이게 지금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영어들이라 우리한테 조금 생소하지만 스포츠 윤리에서는 아주 잘 쓰여져요. 특히 이제 스포츠는 어디서 왔죠? 예전 고대 올림픽,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쭉 전해져 와서 지금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에 사용했었던 그런 용어들이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접근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레테는 탁월성이고 아고는 뭐라고 했죠? 경쟁.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조금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레테만 추구해야 될 것이냐, 아곤만 추구해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아곤도 추구하면서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아레테를 추구하는 그런 스포츠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테와 아곤은 항상 같이 다니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최근에 2021년 시험 문제에 이 아레테가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탁월성 이런 말이 나왔고 밑에 아곤, 아레테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중에 아레테가 답인 케이스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다번과 라가 있는데요. 이 중에 다는요, 다의 알레아는 운이에요. 운. 우리 뭐 운칠기삼 할 때 그 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력을 통해서 경기력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거의 이 승리의 확률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어쩌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라의 에토스는 어떤 개인의 습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또는 스포츠 윤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용어들 중에 아르테가 1번, 그 다음에 아곤, 그 다음에 에토스도 이 스포츠 또는 스포츠 윤리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 알레아는 스포츠 윤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단어 중에서도 오늘 요 문제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는 뭐라 했죠? 아레테.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스포츠에서 형식적 공정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말이 제일 어려운가요? 형식적? 당연히 알 것 같고, 공정성 이런 말 들어봤죠. 공정성. 그래서 최근에 뭐 올림픽 경기를 보든지 어떤 경기를 보든지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추구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디오 판독이죠. 우리가 뭐 펜싱 경기도 마찬가지고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경기에서 이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 중에 자, 보세요.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형식적 공정 유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를 들면 여기서 가장이란 말을 빼고 필요한 것은 이라고 했다면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그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은 일종의 기술이죠. 기술. 여기서 나오는 기술은 어떤 스포츠 기술이기도 하고요. 스포츠를 매개로 한 이 주변의 환경에 있는 그런 기술도 우리가 여기에 접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정 유지를 위해서 가장을 빼고 필요한 것은 이라고 한다면 아마 나나 라 두 가지가 다 답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일 수도 있고 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형식적 형식적 공정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은 규칙이죠. 규칙을 잘 만들어 놔야 우리가 이 형식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교과목에서도 배우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놀이, 그 다음에 스포츠, 이 두 가지 차이는 뭐죠? 놀이와 스포츠의 차이는, 놀이는 일정한 규칙이 없다. 그렇지만 스포츠는 성문화된 규칙이 있다. 성문화됐다라는 그 성문화의 의미는 글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글로 만들어진 규칙이 있다. 스포츠는, 놀이는 글로 만들어진 규칙이 없다. 그래서 놀이를 하다 보면 규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겨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외 통제 장치가 없는 반면에, 스포츠는 얼마든지 규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외의 다양한 어떠한 것들을 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스포츠에서 형식적 공정 유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규칙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럭비 같은 경기 어때요?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거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럭비 경기를 하고 나면 주먹 다짐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 경기 하다가 주먹 다짐하는 경우 우리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럭비 경기 하다가 주먹 다짐하는 경우는
거의 안 보입니다. 이유가 뭐죠? 규칙 때문에 그래요. 엄격한 규칙과 심판의 어떤 심판이 판정한 거에 대해서 선수가 어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번복이 된다 이런 일이 전혀 없대요. 그냥 심판의 말에 복종, 또 더 이상 토도 안 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신사적인 스포츠이기도 하고 가장 격렬한 스포츠이기도 한 스포츠가 럭비죠.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전 세계에 축구 팬, 럭비 팬 어디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축구 팬이 훨씬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럭비 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몰랐죠? 네, 럭비 팬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편인데 특히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 야구와 축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반면에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뉴질랜드, 또 캐나다, 당연히 영국,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옛날 영연방 국가들은 럭비가 아주 국기와 같은 그런 스포츠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선수의 내적 통제를 통한 승부 조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게 무슨 말이죠? 내적 통제를 통한 승부 조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가. 스포츠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나.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다.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라. 심판의 수를 증가시킨다. 자, 이게 보세요. 내적 통제라는 것은 선수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어떤 승부를 조작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법적 처벌의 강화는 내적 통제일까요? 외적 통제일까요? 외적 통제에 해당되겠죠. 비디오 판독 시스템 구축. 이것도 역시 내적 통제가 아니라 외적 통제일 거고 심판의 수를 많이 늘린다. 이것도 내적 통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윤리교육을 강화시켜준다. 어떻습니까? 네, 내적 통제이겠죠. 우리가 최근에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성희롱, 성폭행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외적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기를 기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적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기를 기대하는 건가요? 당연히 내적 통제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서 이 사람이 밖에서 행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6번은 가입니다.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이 선수의 내적 통제를 통한 승부 조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이 눈에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에 해당됩니다.